선생님 어차피 저 못 때리잖아요. 번호 눌러 선생님 저 지금 경찰에 신고해요. 거의 교실이 붕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십수분간 구타를 당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아이의 어떤 정서의 발달에 해했다는 주장만으로도 고소고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지금 어떤 의뢰인분 한 분 중에는 직위 해제 중에 심정지가 오셔가지고 지금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뭐 연락해서 되게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자기 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누군가랑 싸웠대요. 그럼 선생님은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찾아와라. 찾아와서 우리 아이한테 사과하도록 시켜라.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로 근무하다가 변호사로 직업을 바꾸어서 경기도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임이랑입니다. 5년 좀 채 안 되게 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바로 옆반에 1년 차 높은 선배 선생님이 계셨는데 학부모님한테 뺨을 맞았어요. 정말 너무 놀라서 신규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게 큰 처벌이 있겠구나, 뭐 학교에서 어떤 조치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고 선생님만 참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선생님들은 굉장히 존중받는 직업이었잖아요. 교대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지역에서는 막 대학생들인데도 선생님 이렇게 존중해 주실 정도로 요새 반말하는 분 정말 많고요. 그 10년 사이가 정말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안 좋아져서 뭐만 하면 이제 트집이 잡히고 고소고발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선생님을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알거든요. 선생님이 자기한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선생님 어차피 저 못 때리잖아요. 선생님 어차피 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고 욕설을 대놓고 하기도 하고 거의 교실이 붕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휴대폰으로 뭐 촬영하면서 엄마한테 사진을 보낸다거나 녹음해서 보내는 경우도 되게 흔하고요. 번호 눌러 선생님 저 지금 경찰에 신고해요. 극단적인 사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말 한마디, 뭐 신체 접촉 하나, 뭐 꿀밤 모든 것이 다 아동 학대라고 규정이 되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갑자기 빼앗겼고 지도를 할 수 없는 어떤 공백이 발생을 한 거죠. 적어도 외국처럼 어떤 뭐 벌점을 부과한다든지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은 남겨놔야 되는데 그 수단조차 남겨놓지 않았거든요. 뭐 그냥 수업 시간에 뭐 욕하거나 이런 건 정말 흔한 일이고요.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맞는 사건은 굉장히 흔합니다.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십수분간 구타를 당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남자 선생님도 여학생한테 맞기도 했는데 반격을 했다간 더 문제가 되니까 속절없이 맞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급식실에서 전교생이 밥을 먹고 있는 와중에 급식실에서 계속 구타를 당하셨고 지도를 하셨다는 이유죠. 음식을 손으로 집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하자 발로 막 차기 시작했습니다. 불량 학생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딱히 불량 학생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사실 선생님께서는 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학부모님께서 사과만 하면 용서를 하실 생각이 있었는데 사과를 절대 하지 않고요. 뭐 우리 아이가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데 어떡하냐. 만약에 이 일로 우리 아이를 징계하면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할 수도 있고 자살 시도하게 되면 학교에서 책임질 수 있겠느냐. 저의 조력을 받아서 이제 형사 고소까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게 되고 민사소송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사과하더라고요. 소위 금융치료라고 하죠. 네. 이 선생님도 교원단체 조력이 있었으니까 하실 수 있는 거지 사실 자기가 피해자인데 비용 쓰면서 법률 조력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교원지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교사를 폭행해도 학생을 전학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을 한다고 해도 출석 정지였기 때문에 때린 학생과 맞은 선생님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제서야 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선생님 폭행한 경우에 전학을 보낼 수 있긴 합니다. 네. 학생들에 의해서 성희롱을 당하는 선생님들이 네, 많죠. 교원 능력 평가가 익명으로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평가에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으로서는 뭐 내 신체가 어떻느니 뭐 이런 말들을 다 보고 나서 아이들을 수업을 할 때 누가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공포심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선생님이 이제 가슴이 크다는 이야기를 좀 저질스러운 표현으로 뭐 선생님 뭐 커요 이렇게 말한다거나 뭐 선생님이랑 하고 싶어요라든지 하고 싶어 요만 써도 양반이죠. 그런 류의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남자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몰카 범죄가 되게 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피해자는 교원인 경우도 있고 서로 같은 학생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지나가실 때 찍는 경우들도 많고 뭐 사실 화장실에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몰카를 찍은 학생들도 보통 처벌 수위가 이제 소년법상 소년처분을 받는 경우이다 보니까 그게 그 학생한테 그렇게까지 큰 불이익으로 다가가진 않긴 하고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어떤 징역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선생님이 피해자인 경우는 법원도 조금 더
약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거의 대부분이 정서적 아동학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욕설도 아니고 뭐 폭언도 아닌데 우리 아이의 어떤 정서의 발달에 해했다는 주장만으로도 고소고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조금 학생 친화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고소만 당한 건데 직위해제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일단은 학교에 나가지 못한 상태로 직위해제를 당하면 급여에도 제한이 있고 또 복귀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뭐 공황장애에 걸리시거나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금 어떤 의뢰인분 한 분 중에는 직위 해제 중에 심정지가 오셔가지고 지금 네,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교육공무원법에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수사가 개시된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선생님들은 사실 뭐 혐의가 없음으로 끝나거나 하면 직위해제 끝나고 이제 복귀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지금 학교 못 나온다 이게 소문이 나버리니까 그거는 뭐 되돌릴 수 없죠 사실. 결국에는 다른 얌전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아동학대를 신고를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예요. 그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를 지도하다가 아동학대가 돼서 신고가 되신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문제 행동 한 아이 때문에 원래도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했는데 선생님까지 계속 바뀌고 막 나머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하는 사건 중에는 반에 만약에 30명이 있다면 그 고소한 아이 1명 빼고 29명 학부모님은 다 선처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작성해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29명 아이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학부모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교육의 어떤 의미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좀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육부에서는 뭐 그런 관련된 뭐 규정 같은 거 제정한다고 하긴 하는데 한계가 아무래도 있겠죠. 네. 아동학대로 고소를 해버리면 생활지도권도 결국엔 무력화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보통 주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열정이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지적을 하는 순간 아동학대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형사사건을 겪고 나면 이제 안 한다. 나는 그냥 내비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주말이나 야간에 뭐 연락해서 되게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자기 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누군가랑 싸웠대요. 그럼 선생님은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찾아와서 우리 아이한테 사과하도록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고충이 좀 다르시긴 한데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어리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관심도 막 단순히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이모, 고모, 할머니까지 다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초등이 좀 민원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가 심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오히려 약간 좀 철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아는데 중학교 애들은 아직 그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냥 뭐 미래 없이 내일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